690번입니다. 690번. 정신들 차리고 집중합시다.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것은 요거는 그림을 보고 식을 유추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식을 보고 그림을 따라 그려봅니다. 첫 번째 x 교집합, y합 집합, x, z, y 이렇게 되겠지. 그때 x 교집합, y합 집합, z 그럼 여기가 되겠지. 여기. 네.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x 합집합, y 교집합, z. x하고 y 교집합 z하고 하면 여기까지 x 전체에다가 요 뾰족 튀어나온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아니지? 네. 3번 x에서 교집합을 뺍니다. x에서 y 교집합을 빼면 zy 교집합을 빼면 이 부분만 빠져요. 근데 반대로 이 부분만 빠져야겠지 지금. 그래서 3번도 아니에요. 근데 4번. 그림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냥 x, y, z만 보면 돼. 왜 뭐 문제 있어? 쟤를 살짝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우리 이렇게 볼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치? 결국에 칠해져야 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봅시다. x에서 y-z를 빼래요. y-z라고 하면 이 부분이야. 아니 x에서 그 빨간 걸 빼래요. 그럼 딱 빼면 하얀 것만 남겠지. 네, 그래서 4번. 됐어요? 보기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 다음 694번. 여기서부터 조금씩 난해해지기 시작합니다. A부터 100까지를 전체 집합으로 하는 부분 집합 AK를 K의 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A3의 교집합 해놓고 A4 합집합 A6 A4 합집합 A6 자 말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로만 됐어요? 3의 배수 그치? 이건 뭐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 두 개 합치면 뭔지 몰라요. 4의 배수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어? 6의 배수도 들어있어. 근데 그 중에서 뭘 찾으래? 3의 배수만 골라내랍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분배 법칙을 합니다. A3 교집합 A4 하고 합쳐 누구랑? A3 합집합 A6 자 생각을 해보세요. A6에는 6, 12, 18, 24, 30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요. A3에는 6 들어있지 12도 들어있지 18도 들어있지 24도 들어있지 30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건 A3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합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나와야 돼? A3가 나와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A3 교집합 A4 의 합집합 A3라는 거 아니야? 맞아? 다시 분배를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보세요. A3랑 합칠 건데 여기는 A3, A4의 교집합이지. 교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공배수가 나오겠지. 맞죠? 3과 4의 공배수는 뭐의 배수예요? 12의 배수가 나오겠지.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면
A 12가 돼요. 근데 얘랑 합치래. A3. A 3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A 3 어디 계산이 잘못됐는데? 잘못됐어. 여기서 잘못 썼어요. 분배를 했으면 제가 뭐가 돼야 돼? 교집합이 돼야지.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6이 돼요. 말했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갖고 있다고. 그럼 같이 갖고 있는 거라고 하면 얘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럼 얘가 A6이지. A6. 근데 A6하고 A12하고 보면 12의 배수는 한 6의 배수지. 그 말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치? 합해봐야 나오는 건 뭐야? A6이 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1부터 100까지 6의 배수. 해준다? 6개. 6으로 나누면 몫이 16이고 나머지가 4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698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는 이렇게 생겼고 A 합집합 B는 이렇게 생겼다. PQ를 구하시고 A는 지금 앞부분 아니지 공통수학이 1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B는 x가 x제곱 y 플러스 px 플러스 q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A 교집합 B는 2에서 4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A 합집합 B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됐니? 자, 이렇게 될게요. A를 먼저 찾아봐. A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야. 자, 이걸 이제 수직선에다 표현을 할 거예요. 수직선 마이너스 1, 2, 4, 5이고 A를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래요? 4까지래요. 그치? 근데 교집합은 2에서부터 4까지. 됐니? 합집합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그냥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x-2, x-5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두 근이 2하고 5란 얘기 아니야? 두 근의 합 얼마? 7이야. 그럼 p는 얼마? 마이너스 7. 두 근의 곱은 얼마? 10. 그럼 q는 얼마? 됐지? 네. Q 마이너스 P 하면 17 나오겠네요. 넘어가서 703번. 전체 두 부분집합 AB에 대하여 연산을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다가 하나 써주세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제 그림을 그리면 뭐냐면 A, B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랑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가운데만 비어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얘가 연산 A 연산 B예요. 이거를 A 연산 B라고 하면 돼요. 이때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숫자 앉았어? 네. 합집합에서 뭘 빼면 된다고? 교집합을 빼면 된다고. 됐지?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첫 번째 A하고 전체 집합하고 하래. 합집합하면 누구야? 전체지. 전체 다시 A, B를 합한 거에서 뭘 빼라고? 교집합. 교집합을 빼라고. 그럼 전체의 연산 A라고 했어. 그럼 A하고 전체하고 합한 거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거 아니야? 둘이 합하면 뭔데? U 전체. 교집합은 A A. 뭐 나와? 전체에서 A 빼면 연습하면 알겠지. 이해돼요? 네. 두 번째, 공집합하고 A야. 합한 거에서 교집합 빼래. 합하면 뭐야? A A. 교집합은 없지. 공집합인데 교집합은 어디 있어? 이해돼요? 이거 빼면 그냥 A는. 수정아? 앉았어. 자, A 연산 A예요. 합한 거. A하고 A하고 합하면 뭐야? A A. 교집합은 뭐야? A A. A에서 A 빼면 뭐야? A 어? 공집합. 공집합. 3번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예. 네. 706번. 전체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는 30개, A는 20개, B는 15개. 이게 뭐야? 드모르간 써보세요. 뭐의 여집합이야? 드모르간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지? 네.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몇 개야? 네 4개야. 그럼 A 합집합 B는 몇 개가 될까? 전체가 30개지. 잘 생각해봐. 전체가 30개인데 합집합을 뺐더니 4개 남았어. 네. 그럼 합집합은 몇 개가 돼야 돼? 26. 다시 전체가 있어요. 전체 몇 개라고? 얘가 30개야. A 합집합 B를 빼냈더니 이 밖에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대요. 그럼 얘네들이 합친 건 몇 개 있어야 돼? 26개. 26개지. 이해되니? 얘는 26개야. 됐어? 교집합은 몇 개냐 했어요. 자, A 합집합 B 어떻게 만들어져요? 수정아? 또 앉았어? 아닌 것 같은데. A에다가 뭘 더해? B 더하고 이걸 빼? 교집합을 빼야 나온다고 했지? 얘네요? A 몇 개야? 20개. 얘 20개, 얘 15개. 거기서 뭘 빼야 26개가 나와요? 네. 자, 이제 더하기도 해줘야 돼? 20 더하기 15 빼기 X는 26이래. 굳이 더하기 안 돼요? 힘드니? 더하기 힘들어요? 할 수 있어? 덧셈 뺐으면 각자 좀 합시다. 그 다음 712번. 자, 요게 조금 어려워요. 원소의 개수 할 때 보면
전체 XY에 대하여 전체가 20개고 X는 14개, Y는 8개.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자, 여기 대표 크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몇 개? 20개. 20개. 전체 20개. 알고? X, Y지. X가 있고 Y가 있어요. 맞지? 얘네들이 합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려면 합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지. 예. 맞아요?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 최소 몇 개는 돼야 될까? 하나도 없어요. 빠꾸기. 빵개가 됐어. 그럼 생각해봐. 거기 둘이 더하면 몇 개예요? 30개. 20개. 아니 nx, ny 더하면 얼마예요? 22개. 22개. 얘네들 합친 게 22개인데 전체는 몇 개야? 말이 안 되지.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2개는 있어야 돼. 이해돼? 네. 그래야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잖아. 예. 그치? 그래서 nx 교집합 y는 최소한 2개는 돼야 되고 최대 몇 개까지 나갈까? 교집합의 최대 개수. 20개가 교집합이라고? 원소가? 생각을 해봐. 14개? y 몇 개 갖고 있어? y가 8개요. 8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같이 갖고 있는 게 14개가 되니? 몇 개가 돼? 8개가 돼. 이해돼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처음에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요. 요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뒤에 상문제가 나오면 뭐지? 어쩌라는 거지? 네,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걔는 보통 상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집합이 3개가 나와요. 3개. 그래서 힘든데 715번을 볼 건데 수정아 715번 봅시다. 어느 학교 학생 40명 중에서 A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학생은 28명. 자, 전체 몇 명? 40명. 40명. 그 다음 A 몇 명? 28명. B 몇 명? 16명. A은행과 B은행 통장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4명. 뭐야 이거? A 합집합 B 전체의 이거 여집합의 개수예요. 이해돼? 예. 요게 몇 명? 예. 4명이랍니다. 그럼 합집합은 몇 명이라는 얘기야? 36명. 36명. 그래, 한 번만 딱 해봐도 다르잖아. 그치? 갑자기 44명 막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이렇게 돼요. A은행, B은행의 통장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은 했어. 그럼 A 교집합 B를 구해라 라는 거지. 예. 자, 얘네 둘이 더해서 뭘 빼야 36 나와요? 8이요. 8 빼면 나오지. 여기서 8 빼고 더하면 36 나오지? 그렇게 세면 되죠. 됐어? 둘 다 갖고 있는 애들 몇 명? 8명. 뭐라고? 어렵다고? 뭐 쓰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배고파? 기다려. 8시간 반 남았어. 아침 먹고 와요, 여러분? 먹는 사람. 부지런하네. 너도 먹고 와? 근데 배고파? 근데 웃긴 거 알아요? 먹고 오면 더 배고파요. 먹고 오면 더 배고픈데 먹어야 좀 힘이 납니다. 확실히. 아침은 되도록이면 먹고 오세요. 너 먹어 안 먹어? 어? 뭐야? 닭가슴살? 회창이야?
네. 어느 정도 챙겨 먹는 게 좋아요. 719번. 놀이동산 입장객 85명을 대상으로 범퍼카 롤러코스터를 입장객의 수를 조사했더니 자, 전체 몇 명이라고? 85명. 자, 범퍼카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범퍼카를 A라고 합시다. A 몇 명? 46명. B 몇 명? 53명. 됐지? 범퍼카 롤러코스터 모두 이용한 입장객의 수의 최대 최소 모두 이용했대. 뭘 찾는 거야? 교집합 찾는 거지. 아니 최소 얼마가 돼야 될까? 최소 둘이 더해서 얼마는 못 넘어요. 85는 넘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합집합이 85는 넘기면 안 돼.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를 빼야 85가 나온다? 그럼 최소한 몇 명은 있다는 얘기야? 둘 다 탄 게 14명은 있다는 얘기야. 약간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 같이 탄 게 최대 몇 명일까? 46명. 얘가 같이 탈 수 있는 애들이 46명까지밖에 안 되잖아. 맞죠?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러나? 쫄 거 없어요. 얘 46명이지. 여기 53명이지. 근데 같이 탄 인원이 46을 넘어가 버리면 공포 영화지. 이해돼? 같이 탄 사람 모여봐 하고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47명이야. 한 명은 뭐야? 귀신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거보다 작아질 수는 있어요. 작아져서 14명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많아지면 그때부터 수학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됐어요? 네. 됐지? 넘어갑시다. 드디어 이제 고난의 시작이고요. 이거를 이제 하면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에 1학기 때 했던 건 그냥 계산이구나. 실제 원래 수학은 약간 이런 게 더 많아요. 이런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명제. 명제 뜻도 달아야겠지. 명제라는 건 뭐냐면 참, 거짓이 확실한 걸 명제라고 해요. 분명한 거지 확실하다기보다는. 허쉬 맛있어? 그럼 허쉬는 맛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 그럼 그건 명제야 아니야? 명제가 아니에요. 이해돼? 아침엔 졸리다. 맞아 아니야? 명제일까? 아니죠. 아니야. 명제가 아니에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3 더하기 5는 6이다. 명제일까 아닐까?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명제가 거짓이면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의 생각을 거쳐야 돼요. 두 번. 첫 번째는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나서 참 거짓이 뭔가 나왔다. 그럼 명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건 사람마다 달라. 그럼 명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x-3은 5야. 명제야 아니야? 맞아. 아니.
아니지. 왜?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5 빼기 3은 5보다 크다 이런 애들 참이야 거짓이야? 확실하게 거짓이지? 그럼 얘는 명제라는 얘기예요.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의라는 것과 정리라는 게 뭔지 한번 잠깐. 정의와 정리의 차이. 정의가 영어로 뭐예요? 머릿속에 저스티스를 떠올렸다면 문과입니다. 문과. 정의는 영어로 definition이에요. 서서 자는 거예요. 자, 정의는 영어로 definition이에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이 이름으로 부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이해돼? 지난번에 원 할 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원의 정의는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원이라고 한다. 그걸 원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돼? 정의는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약속.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플러스라고 하지.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 갖다 붙인 게 정의예요. 그냥. 이해돼요? 한 가지 얘기하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의미가 더하고 빼는 거지. 쟤네는 원래 방향을 나타냅니다. 알겠지? 정리는 영어로 착착착 쌓는 정리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시오렘이라고 해요. 시오렘. 자, 정리라는 건 정의를 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돼. A이면 B이고 B면 C고 C면 D야. 그러다 보니까 A면 뭐야? D야. 이런 거. 이해돼?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비 효과 같은 거. 나비 효과가 뭔지 알아요? 조금만 하면 커진. 맞아. 작은 일이 커지는 걸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굳이 이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론대로라면 이론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면 걔네들이 전달돼서 지구 반대편으로 오면 태풍이 불어요.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상. 나비가 날개짓을 할 때 공기 분자가 움직입니다. 공기 입자가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다른 입자들을 쳐요. 그럼 그 공기 입자 하나가 치는 게 하나만 치진 않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치잖아. 그럼 그 여러 개가 또 여러 개를 쳐요. 그럼 훨씬 더 많은 공기 입자가 부딪히겠지.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으로 오면 태풍이 분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야 안 돼. 안 돼. 왜 그래? 나비 작은데 어떻게 그 입자를 움직여가지고 감성적이구나. 반대도 이렇게 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고 공기 입자가 부딪힐 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가다 보면 결국엔 에너지가 0이 돼요. 그래서 나비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태풍은 불지 않아요.
심지어 태풍이 이미 불었으면 걔는 유지가 돼야 돼. 그럼 이건 말대로는. 근데 얘네가 사라지지. 에너지 손실 때문에 사라지게 돼. 자, 어쨌든 정의라는 건 우리가 definition이라고 하고 정리라는 건 COM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쓰기도 해요. DH만 써요. 그냥 앞에 글자만 따라 씁니다. 수학의 기호는 대부분 단어에서 앞 글자만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정리라는 건 A면 B고, 그래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태풍 분다. 이게 정리예요. 결론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네. 어디가 떴어? 어디? 병원에? 충이랑 네. 자, 그래서 다시 정의는 이 이름은 이런 걸 이렇게 부를 거야 라는 의미예요. 정리는 A면 B고 B면 C고 C면 D니까 결국 A이면 D야. 이런 것.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불면 차가 잘 팔린다. 그냥 뭐 이런 거. 이유가 있겠지. 바람이 많이 불면 비도 많이 올 거고, 비가 많이 오면 대중교통 타기가 용이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들여서 차를 사.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마지막 처음과 끝만 따라놓은 걸 정리라고 해요. 됐지? 중간 증명 과정이 사라진 거. 대표적인 정리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정리했을 때 나오는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B변의 제곱과 같다. 증명해보세요. 배웠을 텐데. 시각삼각형 그려가지고 가장 짧은 면의 길이를 A로 잡고 아니, 증명을 하라니까. 갑자기 해봤는데 바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정사각형 만들어서. 그거 안 나? 이거 기억나지? 기억 안 나? 결국에는 요 삼각형이 여기서 순서 내렸을 때 요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아요가 나오잖아. 그지? 이 증명 과정을 맨날 해요? 안 하잖아. 결론만 쓰잖아. 그게 정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그래서 명제라는 건 참고뜻이 분명한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선생님 뭐가 있었냐면 x-5는 3이야 라고 했을 때 x값이 얼마이면 참이 돼요? 8. x가 8이면 참이야. x가 8이면 참이 되는 거고, x가 8이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지. 맞죠? 이해돼요? x가 8이면 참이고 x가 8이 아니면 거짓이야. 혜윤아? 아이고.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이렇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거. x가 8일 때는 참이고 8이 아니면 거짓이 된다 라고 하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불러? 조건이라고 불러. 조건. 됐어? 이해돼요? 쟤네가 조건이야. 그럼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이야.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조건이란 얘기지.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됐어? 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해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장이나 식. 이해됐니? 이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참이 되게 만드는 값이 있어요. 그치? 요게 바로 참이 되게 만드는 값이야. 맞니? 얘를
집합으로 모아. 집합으로 모으면 여기 8 이렇게 들어가요. 맞습니까?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럼 이걸 참이되게 만드는 x는 뭐하고 뭐예요? 아, x는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진리집합이라는 애는 뭐가 나와? 아, 마이너스. 그렇지. 4하고 마이너스 원소 두 개의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수정아 정신 차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보자. x-5는 2보다는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럼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지. 예. x가 언제 참이 돼요? 시대 때. 7보다 클 때 참이 되지. 그러면 이때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러면 원소가 두 개뿐이고 이러면 원소가 하나뿐이지만 이럴 때는 원소가 몇 개야? 무수히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결정되면 저게 참이야 거짓이야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진리집합이었어요. 진리집합은 뭐야? 진리하고 진실은 달라요. 진리집합 조건이 뭐가 되게 만드는? 그렇지.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 정확하게는 원소라고 하기보다는 값의 모임입니다. 문자가 가져야 되는 값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그 집합, 저 조건을 이제 부정을 해볼 거야. 부정한다는 게 뭐야? 거기서 쓴 거예요.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부정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안정하지 않나? 아니다. 그치? 아니다가 되겠지. 영어 할 때 아니다 뭐라고 해요? not이라고 했지. 여기도 not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진리집합이 된다.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P라는 건 어떤 문장이나 식을 그냥 이건 전체 묶어서 P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됐니? 예를 들어서 뭐 x 방금 얘기했던 거 3이 5냐? 자, 요게 P예요. 그럼 부정을 한번 보자 이거야. 부정. 됐니? 부정이라는 건 x-3은 5가 아니다가 돼요. 그래서 x-3은 5가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진리집합을 한번 보자. 진리집합은 뭐가 나왔어? 8이 나왔어. 여기서 만들어진 진리집합은 8이 아니다고 나오지? 그럼 8 빼고 나머지 다잖아.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8 뺀 아니 집합으로 표현할 때 8이 아니고 8만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가요. 8이 아니. 아니 그냥 집합으로 표현할 때 얘는 P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난 P. 그거를 여집합이라고 하지. 이해돼?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부정을 하면 그의 진리집합은 무조건 P의 여집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정을 할 때 말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요. 또는
부정은 뭘까요? 그리고 그리고가 A 또는 B의 반대말은 A 그리고 B가 아니고 잘 봐. A 또는 B라는 말을 쓰지. 예. 그건 뭐야? A도 돼. 그지? B도 돼. 예. 둘 다 돼도 돼. 내 말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또는이라는 것의 의미는 A만 돼도 되고 B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돼요. 이해돼? 그럼 이 말의 부정은 뭘까? 아무것도 안 된다. A 돼? 안 돼? 아니. 안 돼. 그리고 그다음에 모두 안 돼? B도 안 돼.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의 부정은 그리고가 돼서 나와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수정아 정신 차리고. 자, 또는이라는 말은 부정을 하면 그리고가 나와요. 그 다음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모두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그렇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반대말을 생각해보세요. 부정. 아무도 안 된다. 진리집합을 생각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했어요. 잘 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사람이 여럿 있을 때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는 경우만 있어요? 아닐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명만 살 수도 있고, 그지? 두 명이 살 수도 있고, 맞지? 다 살 수도 있지.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죽는 경우를 보자 이거야. 싹 다 죽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내 말 이해돼? 전부 다 죽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그걸 제외한 모든 경우를 다 포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집합이라며. 맞지? 이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야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죽는다 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가 되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죽지 않는다가 됩니다. 이 말에는 다 살 수도 있어요. 한 명만 살아날 수도 있고 두 명만 살 수도 있어요. 이해돼? 누군가 결국은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모두 다 죽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이라는 말로 부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상 이하의 부정은 초과입니다. 그렇지 초과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상의 부정은 미만이고 이하의 부정은 초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의 부정은 뭐가 된다는 거야?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3이 포함이 되지. 여기에 3이 포함되면 안 돼. 맞아? 얘는 3보다 큰 애들을 하고 3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얘는 3부터 시작해서 다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싹 없애고 남는 건 3보다 작은 애들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을 나타낼 때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모는은 어떤으로 바뀌고 2, 3, 2야 라고 돼 있는 건 네, 초과 미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어떤 조건에 대한 부정은 not을 붙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물결 표시를 붙여요. 그리고 읽을 때 not p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힘들어집니다. 해 어디? 해 여기. 자꾸 해 유리인가? 아 틀리네. 일단 정신 차리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P이면 Q이다라는 말은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은 모두 다 조건 Q라는 걸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강남에 살면 부자다. 맞아요? 예. 아니요. 아니지. 강남 산다고 다 부자야? 강남에 가보면 그 집골을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강남에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닙니다. 맞지? 이해돼? 반대로 강남에 살지 않으면 다 거지야. 그것도 아니야. 자, 왜 아니냐야. 이게 중요해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어요. 됐니?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가지고 전부 다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했을 때 아닌 애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 만족하는 애들 모았어. 됐지?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싹 모았더니 이렇게 생겼어. 공교롭게도 얘네들은 Q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만족해 안 해? 여기 있는 애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요? 이런 경우에는 P면 Q이다 라는 이 말이 거짓이에요. 봐봐, 생각해봐. P를 만족하는 애들은 다 Q를 만족해 라고 말을 했는데 P 만족하는 애들이 얘는 만족 안 하잖아. 그럼 뭐야? 말한 게 거짓말이 되지. 이해돼? 그래서 거짓이에요. 근데 P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Q가 이렇게 있다. P 만족하는 애들은 전부 다 Q를 만족한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참입니다. 이해돼요? 수정아, 너 명제 잘하니? 근데 왜 이렇게 자고 있어?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P의 진리집합이 어디에 포함돼야 돼? Q에 포함이 될 때만 우리가 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거짓이라는 얘기는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알겠니? 네.